분명 다이어트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게 1시간 전인데 이렇게 또 말을 뒤집는 것도 능력이란 능력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졌으니까 KB증권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말씀드린 순간 첫입 들어갑니다. 방금 첫입 혈단 스파이크 제대로 꽂혔죠? 닭다리 정말 야무지게 씹네요. 일도 저렇게 야무지게 하겠죠? 네, 뻑살로 보이죠? 제니 팀장은 또 뻑살은 취급하네요. 치열한 공방 방어해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이거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건 감정 요인이거든요. 다음으로 집어든 조각은 주춤한데요. 볼만합니다. 네. 또 뻑살입니다. 촉각이에요. 안타깝네요, 이거. 맞아요. 이쯤에서 한번 내려줘야죠. 캬가 없네요. 캬가. 이건 감점도 요인이죠. 그쵸? 이번엔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직은 버틸 만한 혈단 스파이크. 드디어 날개 도착입니다. 날개 등장했습니다. 네. 좋아요. 향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저 퍼포먼스. 정말 이 먹방계의 슈퍼 루키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날개는 뾰족해서 한 입에 못 넣거든요. 그걸 한 번에 해내는. 벌써 경기 포기인가요? 쉽지 않네요. 못 먹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GG! 안 되겠어요. 오늘 경기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상 유중호였습니다. 이재환이었습니다. 정말 저 편이 드디어 나오네요. 저 편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도 않고 자다가도 뭐 이불 킥하시면서 저한테 연락하고 하시잖아요. 현타가 너무 온다. 다시 보니까 너무 힘들다. 저희가 이제 저런 중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저희의 목적은 미국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재밌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뭐 저 정도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또 한 번 더 하실까요? 자, 어쨌든 오늘 또 종목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오늘 할 종목은 테슬라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그리고 랩리서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인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약 20%대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아직 저희는 운용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비싸기 때문인데요. 일단 실적은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테슬라 전체 매출의 75%는 여전히 전기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는 1.3% 증가한 188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차량 판매량이 6% 증가한 46만 3천 대를 기록을 했고 모델 3와 Y의 합계 판매량이 44만 대고 전체 판매량의 95%를 차지했습니다. 확실히 기존 S나 X 모델 대비해서는 가성비 높은 차량이 거의 테슬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록적인 성장을 일궈낸 모델이긴 한데요. 확실히 차량 판매는 증가는 했는데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차량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 인센티브, 1% 이하 할부 금리 적용 이런 이벤트를 많이 했었죠, 테슬라는. 이건 사실상 차량 판매 가격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분기 평균 판매 단가는 대당 41,6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5%나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 추세는 일시적인 건 사실 아니에요. 특히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인 정책을 또 많이 써왔었죠. 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진 감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22년에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은 56,000달러에 달했었는데 확실히 많이 내려간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하지만 또 이러한 판매 가격 감소를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력으로 상쇄해내긴 했어요. 이번에 분기 차량당 평균 비용은 35,100달러로 전년 대비는 6%, 차량당 무려 2,400달러씩 비용을 절감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넘어가 보면 분기 매출이 3억 2,600만 달러를 달성을 했어요. 테슬라는 올해 20억 달러 매출이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이기는 하죠. 현재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에서 규제 승인 대기 중으로 밝혀졌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에 차량 판매가 무려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주가 상승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전쟁이나 금리 급등 이런 외부 요인에
외국인의 대처는 어렵지만 저렴한 차량과 자율주행의 도래로 성장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사이버 택시는 2026년부터 연간 200만 대 생산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연간 400만 대의 목표를 지금 현재 두고 있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 3만 달러 이하의 신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부는 지난 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00% 매출 성장을 이뤄냈고 이번 분기는 52% 증가한 24억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요.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약 9.4% 정도 비중 수준입니다. 특히 상하이 공장은 2025년 1분기부터 연간 20기가와트지 생산 속도를 맞출 예정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저희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전기차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은 1.3% 증가했고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로보택시, 가성비 모델, FSD, 옵티머스 로봇 등 다양한 그런 미래 기술을 선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재무제표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주가가 조금 선반영되어 있다 이 점입니다. 일단 테슬라를 투자한 주주 수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때 30%에 달했던 ROE가 현재는 12.5%로 고점 대비는 거의 1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익 수준은 감소했지만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하면서 PE 멀티플은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인데요. 12개월 선행 기준 테슬라의 PE 멀티플은 무려 86.5배로 시장 평균 21.7배보다 굉장히 높고 경쟁사인 포드가 5.9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는 5배, 그리고 도요타는 8.1배 이런 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나마 최고가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페라리가 PE 멀티플이 50.9배인데 이마저도 테슬라에 비할 바는 안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테슬라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얼마나 높은데 이 PER 86.5배 정도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한 2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 컨센서스를 이용해서 PE 멀티플을 한 번 더 나눠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PE 멀티플 자체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그걸 한 번 더 향후 주당 순이익 연평균 성장률로 저희가 한번 나눠서 예상치를 성장을 반영한 PE 멀티플을 구해본 건데 이걸 이제 PEG 배수라고도 불립니다.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PER을 향후 2년 EPS 성장률로 나눈 PEG 배수는 8.4배 정도예요. 시장이 1.8배, 제네럴 모터스가 0.4배, 페라리가 3.8배인 걸 감안을 하면 향후에 벌어들일 이익 수준을 좀 땡겨와서 PE 멀티플에 반영을 해도 높은 수준이다. 웬만큼 벌어들일 이익 성장성으로 나눠봐도 이제 비싸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의 청사진대로 조금 더 착착착 진행이 되고 돈을 벌어서 모두가 또 해피해질 수는 있겠지만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고평가된 종목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운용 비중을 확대하기는 아직 이르고 기존에 축소했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이번 자료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램리서치입니다. 지난주 ASML 홀딩에 이어서 또 다른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램리서치는 식각 그리고 증착 장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AI 수요가 높게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반도체 첨단 공정 장비 투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 분기 실적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1분기 램리서치는 매출액 4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각각 2.7% 그리고 6.6%씩 상회했습니다. 디램 부분이 매출 비중 24%를 기록하면서 이번 분기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DDR5나 HBM의 생산을 위한 고객사들의 장비 업그레이드가 주요 성장 요인이었습니다. 반면 낸드 부분의 시스템 매출 비중은 11%로 감소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장비 전환 주기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주기 전환에 따른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은 중국 외 지역에서 첨단 로직이나 파운드리, 디램 같은 이런 기술들의 강한 투자가 지속됨을 확인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매출 비중은 37%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밖에 주요 국가 매출 비중으로는 대만이 15%, 미국 12%, 일본 7%를 기록하면서 실적 성장이 기여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하반기 매출 기여도는 수출 규제나 그리고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매출 비중 약 3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이 중국 매출 비중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48.2%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0.9%로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하면서 기존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상회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AI 수요가 첨단 로직이나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투자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AI의 성장이 HBM3 익스텐디드 수요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램리서치의 발표를 보면은 첨단 패키징 장비 매출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램리서치는 내년 같은 경우 이 같은 강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도 언급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장비 시장의 평균 성장보다 높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식각 그리고 증착 장비 시장의 강자로 있는데요. 장비 수요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다양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리서치의 주요 제품을 살펴보면은 키오 시리즈, 신디온, 플렉스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가장 최신 장비로는 크라이오 3.0이 있는데요. 극저온 식각 기술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에서의 식각 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이나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올해 램리서치의 주가 수익률은 S&P 500을 하회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 48.3%로 꾸준한 주주 환원이나 이익 개선에 힘입어가지고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반면 이제 12개월 선의 PB 같은 경우에는 9.8배로 낮아졌죠. 그리고 사실 이제 단기 변동성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과거 대비해서 주가 상승 여력은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선의 PE 멀티플이나 이제 향후 2년 EPS, CAGR,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감안한 PEG 베스 같은 경우도 동종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 대비 낮아서 일단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주가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수요에 기반한 첨단 장비 투자에 따른 램리서치의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테슬라와 램리서치 두 종목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면 테슬라는 뭐 너무 좋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자동차 판매량의 주가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업황 회복 그리고 AI 수요에 기반한 수요가 좀 기대가 되고 주가도 향후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다.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많은 종목들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또 한번 몸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또 한번 저희가 플렉스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